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 나는 감히 잊을 수 없는 섬뜩한 사건을 경험했다. 그때 나는 대학교 신입생이었고 학교 근처의 오래된 하숙집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 하숙집은 너무 낡았고 주인 할머니 외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이었지만 학교와 가까워서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처음엔 그저 오래된 집이라는 느낌뿐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묘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특히 집으로 들어갈 때의 현관은 언제나 섬뜩했다. 혼자 현관문을 열고 들어설 때마다 누군가가 뒤에서 지켜보는 듯한 기분이 들어 소름이 돋곤 했다. 현관을 지나쳐 내 방으로 들어가면 그런 기분은 사라졌지만 매번 집에 들어서는 순간은 공포의 시간이었다. 몇 주가 지났을 무렵 이상한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늦은 밤 깊이 잠들어 있을 때마다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바람에 의한 소리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소리는 너무 규칙적이고 의도적인 것 같았다. 소리가 들릴 때마다 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문을 열어보았지만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더 이상 잠을 이룰 수 없었던 나는 무작정 밤을 새우기로 했다. 그날 밤 나는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고 있었고 새벽 2시쯤 모든 것이 조용해졌다. 그러다 또다시 그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문이 아닌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였다. 내가 주저하며 창문으로 다가가자 소리는 멈추었다. 밖을 내다봤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이상한 기운만이 감돌 뿐이었다. 일주일쯤 그렇게 밤을 지새운 어느 날 주인 할머니께 이 기묘한 사건에 대해 말씀드렸다. 그러자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조용히 입을 여셨다. 이 집에 살던 젊은 여자가 있었어. 몇 년 전 이곳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났지. 나는 경악하며 그 이야기를 들었다. 할머니는 그 여자가 이 집을 돌며 누군가를 찾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덧붙이셨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며 차가운 땀이 흘렀다. 할머니의 말씀대로라면 나는 매일 밤 그 영혼과 마주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후로도 그 소리는 계속되었다. 어느 날은 참다 못해 할머니께 그만 나가겠다고 말씀드렸고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렇게 나는 하숙집을 떠나 다른 곳에서 지내게 되었다. 이후로 그 소리도 그 곳에서의 기억도 잊으려 노력했지만 아직도 그때의 공포는 가끔씩 내 기억 속에서 떠오른다. 10년이 지난 지금 그 하숙집은 철거되었다고 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그곳에 가까이 가지 않을 것이다. 그곳에는 여전히 누군가가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생각이 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야기였는 여름밤, 난 서울 변두리에 위치한 작은 빌라에 혼자 살고 있었다. 그 빌라는 오래된 건물로 주변에 높다란 가로등이 몇 개 있을 뿐 특별히 밝은 곳은 아니었다. 처음 이사 올 땐 저렴한 월세에 만족하며 큰 걱정을 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뭔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내가 처음 이상함을 느낀 건 한 달 전이었다. 늦은 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누군가가 날 따라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면 항상 아무도 없었다. 그저 내 착각이라 생각하며 넘어갔지만 그런 일이 반복되니 무언가 이상하다는 확신이 커져갔다. 어느 날 밤 집에 들어와 문을 잠그고 나서야 긴장이 풀렸다.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보며 시간을 보내던 중 창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싶었지만 점점 더 명확해지는 옷기 스치는 소리가 분명 내 방 창문 근처에서 들려왔다. 호기심과 두려움에 조심스럽게 커튼을 열어보니 아무것도 없었다. 마음이 놓이긴 했지만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잠을 청했다. 그런데 한밤중 갑자기 이상한 소리와 함께 잠에서 깼다. 사람의 발소리 같았고 그것도 내 방 안에서 들려왔다.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켜 방을 둘러봤지만 역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을 다시 확인했지만 잠겨 있었다. 그때 갑자기 바닥에서 이상한 흔적이 보였다. 누군가 진흙이 묻은 발자국을 남긴 듯한 흔적이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난 혼자라는 사실이 공포스러웠다. 용기를 내어 발자국을 따라갔지만 그것들은 내 방에서 시작되어 집 밖으로 이어져 있었다. 다음 날 믿을 만한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친구는 내가 어두운 상상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며 웃어 넘겼다. 그러나 더 이상 혼자 있을 수 없겠다는 생각에 난 그날부터 친구 집에서 며칠 묵기로 했다.
친구 집에 있는 동안에도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고 난 여러 군데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에 신고도 하고 빌라 주인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지만 하필 그날은 비가 많이 와서 바퀴 흔적들은 모두 사라지고 말았다. 결국 며칠 뒤 난 다시 집으로 돌아갔고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가 있는 듯 보였다. 아무 일 없이 평범한 일상이 다시 돌아왔고 난 그것이 그저 꿈과 같은 일이었나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창문을 바라보던 나는 가슴속에서 마치 얼음이 박히는 듯한 차가움을 느꼈다. 창문 밑에 누군가 다시 올게라는 글씨를 진흙으로 적어놓았다. 그날 난 서둘러 짐을 싸서 그 집을 떠나왔다. 아주 먼 곳으로 이사한 후에서야 난 숨을 돌릴 수 있었다. 아직까지 그때 느꼈던 공포가 가끔 떠올라 소름이 돋곤 하지만 다행히도 더 이상 이상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글씨를 남긴 사람이 누구였는지, 그가 왜 그런 일을 했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다. 내게 남은 것은 그저 밤이 찾아올 때마다 문단속을 더 철저히 하게 된 습관뿐이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덧 시간이 흘러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하게 된 나는 새로운 환경의 설렘과 긴장을 동시에 느끼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중학교는 규모도 크고 학생 수도 많은지라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걸렸다. 그러던 중 같은 반 친구 진수와 친해졌고 어느 날 반과 후 진수가 제안했다. 야, 우리 학교 뒤에 있는 폐가 알지? 거기서 5명 이상이 밤에 들어가면 귀신이 나온대. 가볼래? 나는 이런 유의 이야기를 반신반의하며 흥미를 느꼈기에 몇몇 친구들과 함께 그날 밤 학교 뒤로 갔다. 학교 뒤편은 어둑했고 오래된 폐가는 대문부터 누가 부숴놓은 듯 위태롭게 서 있었다. 겉보기에도 범상치 않은 기분이 느껴졌다. 그런데 친구들이 말하길 그 집엔 오래전 불의의 사고로 가족이 모두 죽었다는데 그 이후로 동네 사람들 모두 폐가 근처로 가지 않는다고 했다. 잠깐 머뭇거리던 우리들은 겁 많은 친구 몇 명이 발길을 돌리게 하고 결국 나와 진수 그리고 2명의 친구가 폐가 앞에 섰다. 긴장된 마음을 부여잡고 폐가 안으로 한 발자국 들어서자 이상한 한기가 밀려왔다. 마치 날카로운 냉기가 피부를 스치듯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폐가 안은 온통 먼지와 거미줄 투성이었고 한쪽 구석엔 낡고 찢어진 가구들이 뒤엉켜 있었다. 우리는 정신을 집중하며 천천히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니 척척거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흐느낌 같은 소리도 들리는 것 같았다. 순간 한 친구가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들었어? 진짜 소름. 우리는 한참 서로의 말을 확인하고 작은 손전등으로 주위를 비추며 걸음을 옮겼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발길이 본능적으로 반지하층으로 향했다. 호기심이 왕성했던 우리는 이상한 기분을 억누르고 싸움을 걸어가듯 가파른 계단을 내려갔다. 반지하 공간은 창문이 없어서 어둡고 으스스했다. 그런데 구석진 곳에 깊이가 알 수 없는 웅덩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이상한 부산에 발이 미끄러져 웅덩이 가까이까지 다가갔다가 움찔하며 멈췄다. 웅덩이 안은 물이 아닌 검은 액체 같은 것으로 차 있었고 한 친구가 손전등을 들이대자 무언가 꿈틀거리는 게 보였다. 우리 모두 얼어붙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갑작스럽게 문이 쾅 닫히며 발소리가 들리는 게 아닌가. 돌아보니 아무것도 없었다. 진수는 애써 태연한 척 웃으며 말했다. 야, 우리 돌아가자. 괜히 여기 있다가 큰일 당할지도 몰라.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서둘러 폐가를 빠져나오며 가슴을 쓸어내렸고 이후로 그곳에 다시 간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졌다. 몇 주가 지나도 그날의 일은 우리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고 더욱 이상한 일은 그 이후로 학교에서 누가 그 폐가 이야기를 할 때마다 오한이 스쳤다. 그 후 방학이 시작되고 진수는 가족과 함께 이사해버렸다. 나머지 우리들은 좀 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날의 경험을 친구들에게 얘기했다. 그리고 그 폐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해 보기로 했다. 도서관 자료와 마을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통해 정보를 얻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그 폐가는 과거 치명적인 화재가 있었고 사람들이 그곳에 묻힌 숨겨진 방이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특히나 반지하 웅덩이는 과거의 피비린내는 사건들에게 얽혀 있다며 누구도 함부로 발을 들이지 말라는 경고도 있었다. 그날의 경험이 착각이 아니었음의 기분은 얽힌 실타래처럼 복잡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폐가 근처를 지날 때마다 그날의 한기가 다시금 느껴지는 것은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다. 어쩌면 그곳에는 그날 우리가 알지
못했던 무언가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리라. 네 번째 이야기. 작년 가을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던 나는 대도시의 한 작은 자취방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었다. 방값이 저렴한 대신 낡고 음산한 건물이었지만 그동안 큰 문제 없이 지내왔다. 종종 밤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긴 했으나 바깥도로의 소음이나 위층에서 나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하루는 밤늦게 과제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 때였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방 안은 적막감에 휩싸여 있었다. 집중하고 있던 중 갑자기 방문을 쓸고 지나가는 바람 소리가 들렸다. 창문이 열려 있었나 싶어 확인했으나 창문은 단단히 닫혀 있었다. 별 생각 없이 다시 책상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다. 귓가에 누군가 속삭이는 듯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도와줘. 너무나 희미해서 착각일 거라 생각했지만 이상하게 문득 소름이 돋았다. 나는 잠시 멈칫하고 다시금 주변을 둘러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집중력을 잃은 나는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며 정신을 차리려고 했다. 뒤에서 맴돌던 속삭임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다. 피곤해서 그랬나 보다 하고 애써 무시하고 다시 책상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침대에 누워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보고 있었다. 그런데 불현듯 화면 한쪽 구석에 뭔가 이상한 그림자가 스치듯 나타났다 사라졌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영상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봤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영상 재생을 이어갔다. 하지만 도저히 집중할 수 없었다. 며칠이 지나고 또다시 늦은 밤 매일같이 들리던 속삭임이 점점 또렷해지기 시작했다. 그 속삭임은 이제 분명히 나를 부르고 있었다. 여기야. 그 소리는 마치 내 귓가에서 직접 들리는 것처럼 생생했다. 나는 두려움에 떨며 벌떡 일어나 방 안을 두리번거렸다. 갑자기 방 안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듯 느껴졌다. 마치 차가운 공기가 내 몸을 감싸고 도는 느낌이었다. 나는 한기가 감도는 방을 뒤지기 시작했다. 아무리 찾아봐도 나는 그 소리의 근원을 찾을 수 없었다. 다시 침대에 누워 이불을 푹 둘러쌌다. 그 순간이 마지막이기를 속으로 바랐다. 다음 날 아침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 외출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리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외출했지만 속삭임은 마치 계속 나를 따라다니는 것 같았다. 식당의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도 거리를 걸어가는 사람들 틈에서도 어떤 순간 틈을 타고 그 소리는 들려왔다. 도와줘. 그날 이후 나는 매일 밤이 불안하고 두렵기만 했다. 결국 나는 용기를 내서 친구에게 이 상황을 이야기했다. 친구는 심각한 표정으로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다며 말했다. 자주 사용하는 물건에 영혼이 깃들어 있을 수 있으며 때로는 그것이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한다고. 친구의 농담 섞인 말투가 나를 안심시키는 듯했지만 조용할 때마다 들리는 그 속삭임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다. 그래서 드디어 나는 결심했다. 방 안의 모든 물건을 정리하고 쓸모없는 물건을 버리기로 했다. 특히 매일 사용하던 물건들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어느 금요일 저녁 나는 작은 정리함을 열다가 오래된 물건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한쪽 모서리가 약간 부서진 오래된 펜던트였다. 펜던트를 자세히 본 순간 머릿속에서 그동안 들었던 속삭임의 내용이 정확히 떠올랐다. 연이어 떠오른 기억에서 나는 어렸을 적 할머니께서 이 펜던트를 내게 주던 날을 떠올릴 수 있었다. 그리고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찾지 못했던 물건이었다. 갑작스럽게 이해할 수 있었다. 그것은 아마도 할머니였을까? 펜던트를 손에 쥐고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할머니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귓가에 울렸다. 사랑한다. 그리고 마음 놓고 나아가려. 놀랍게도 그 이후로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동이 틀 무렵 창문 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따뜻한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방의 온도도 예전에 그 음산함도 사라지고 왠지 모르게 따뜻한 공기가 감돌고 있었다. 포근한 이불 속에서 잠시 눈을 감으며 나는 마음속으로 그리웠던 할머니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온해졌다. 할머니와의 또 다른 인사를 그렇게 이내 나는 받아들일 수 있었다.